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다우지수, 그러니까 약간 민감주 쪽에서의 좋은 모습들이 간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하 캐스터입니다. 어제도 이제 간밤에 나온 것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 나스닥은 약한데 다우존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미국 증시도 훈풍이 불어든 가운데 유럽 증시도 결국에는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프랑스 까크 지수가 1%대로 강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71%로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4,28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CPI 그리고 PPI 지수 발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이 CPI 그리고 PPI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보시면 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49% 상승한 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 후반부에 더욱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데에는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감산과 관련한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함께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노동부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93% 오르면서 연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고 S&P 500은 0.67%, 나스닥이 0.55%,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96% 각각 상승했으며 반면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VIX는 1.2% 하락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6월 CPI가 전달보다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약 3%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제클린 스콧 콜리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의 인수 거래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연방거래위원회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대형 IT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초 IT 산업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 달러 규모의 블리자드 인수 계획을 발표했으며 인수를 완료하려면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후에 집행위원회는 승인했지만 영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 CMA는 현재 이 딜을 불허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원에 항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 소매, 운송, 금융, 제조,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건설업종이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3.98%, 달러 인덱스는 0.25% 하락했고 비트코인이 전일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1% 넘게 하락한 데 따라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내렸으며 오늘 특이 종목들을 보면 8월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의 주가가 오늘 4% 급등했고 반면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증자에 나선다는 뉴스로 바이오 업체 이오벤스 바이오테러피릭스의 주가는 9.8%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시중은행이 갖춰야 하는 자본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수준의 중형은행들도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워싱턴 DC에서 초당적 정책센터인 BPC의 주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연준의 2인자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사건들은 은행들이
익숙한 위험과 예상 밖 위험에 모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구체적으로 대형은행이 자본금의 약 2%포인트를 추가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아울러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의 중형은행들에게도 기존보다 더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가 임박하면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갈륨은 현재 LED에서 휴대전화 어댑터, 반도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특히 EV용 인버터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EV의 무게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질화 갈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화 갈륨은 백금이나 팔라디움 같은 다른 반도체 재료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며 특히 EV에서는 질화 갈륨 화합물이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어서 온보드 충전기 및 배터리 팩의 전기 흐름을 제어하는 인버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갈륨은 아연 광석과 보크사이트의 미량으로 발견되며 보크사이트를 가공해 알루미늄을 만들 때도 생성되는 가운데 유럽의 필수 광물 관련 기구인 CRMA에 따르면 갈륨의 약 8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 보크사이트를 가공할 때 갈륨이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이 만일 수출을 중단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대처하기 위한 생산에 나설 것이지만 대안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을 걸릴 것이라면서 차세대 EV 설계 초기 단계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질화 갈륨보다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실리콘 카바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웰스파고가 아마존닷컴을 자사의 최고 추천 종목에 올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오늘 아마존의 주가가 1.3% 상승해 128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는 아마존닷컴을 웰스파고에 투자된 것 가운데 최고 범주에 드는 시그너처 픽에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아마존의 3,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6억 달러에서 59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159달러로 상향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팩스셋이 집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3, 4분기 컨센서스인 55억 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현재 아마존을 커버하는 전문가들의 91%가 매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2023년 주가 상승을 주도한 7대 기술주 중에서도 매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이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지역경기 보고서인 7월 베이지북,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발표되고 엔지오 다이내믹스, 그리고 밀러놀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정말 오랜만에 강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으로 결국에는 2,562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소외를 받는 듯했던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88%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71,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고요. 그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6만전자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하루 만에 7만전자 선으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2.81%로 마찬가지로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11만 3,4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 쪽으로 훈풍이 불어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월요일 시장에서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다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죠.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장에는 이렇게 방중 소식이 우려감을 자아냈지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측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고 이는 양국 모두에 재앙적이라고 밝히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 밉상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전일 시장에서 이 지수의 흐름에 올라타면서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2.17%로 카카오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카카오의 경우 1.71%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부터 살펴보시죠. 2.17% 상승한 19만 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듯 했으나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그 탄력을 복구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인터넷 플랫폼주들 향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이어서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지만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측으로는 2분기 실적이 선방할 것으로 보면서 2분기 매출은 2조 4,3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87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그리고 9.7% 성장한 수준이고요. 다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커머스의 부진으로 인해서 실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감소할 것으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전주들을 향한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도 원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한번 훈풍으로 작용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영향이 나타났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6.32% 상승한 18,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윤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소식을 전해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거였는데요. 정부가 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을 해서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원전주들 일제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87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기관의 수급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 만큼 주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에코프로 BM 3.51% 강세를 기록했고요. 29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29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변동성은 컸지만 여전히 이 상승권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잠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탄력이 둔화됐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에코프로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14% 상승한 97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막판에 들어서 변동성이 컸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주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리노공업이 2.55%, 동진세미캠도 2.85%,
원익 IPS도 3.59%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이 3%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2%대 강세를 기록을 한 가운데 심텍도 2.36% 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중소형주들 2%에서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기대 심리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중국발 호재도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TSMC의 2분기 매출은 4,808억 대만 달러로 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 수준이었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골드만삭스는 TSMC가 첨단 반도체와 패키징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TSMC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욱더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랜만에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4.84%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SM도 9.85%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SM 살펴볼 텐데요. SM 보시면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이렇게 상승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11만 7,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M은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SM에 대해서 엑소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이 빠른 합의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는 마당에 엑소와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까지 해소됐다는 분석이 긍정적인 재료가 됐고요. 여기에 이어서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미중 갈등의 해소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까지 엔터주들 쪽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K-팝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엔터주들 살펴보실 때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포스코 DX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시장에서 포스코 DX 27% 넘게 급등했습니다. 27.36% 오른 2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마찬가지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포스코 DX가 이렇게 27% 넘게 급등을 한 데에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 기대감이 큰 폭으로 유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에 계열사 중에서도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가가 7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와 함께 포스코 DX 쪽으로도 기대감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